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여자입니다. 저는 외동으로 태어나 부모님과 셋이 살았어요. 우리 아빠는 어릴 때 아주 자상한 사람이었는데 퇴근 후엔 자주 제가 좋아하는 과자나 간식을 사다 주셨어요. 엄마는 그런 아빠를 늘 타박하셨죠. 에이 썩는다니까. 그러나 엄마의 타박은 매번 소용이 없었어요. 그런 날이면 아빠는 주로 술을 거나하게 취해 있었거든요. 그러니 다음 날이면 엄마에게 받은 타박은 기억을 못 하셨죠. 돌아보면 그렇게 모른 척 제가 좋아하는 걸 사다 주시는 걸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 가족은 참 평화로웠습니다. 엄마는 같은 아파트에 사는 아주머니들과 취미 생활을 즐기며 살림만 하실 때였어요. 아빠는 사업가였는데 사업이 꽤 잘 됐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일어났는데 제가 옆집에 있더라고요. 놀라서 거실로 나왔더니 옆집 아주머니가 그러셨어요. 너 잘 때 엄마가 맡기고 가셨어. 오늘은 아줌마네 집에서 학교 가자. 끝나고도 일단 아줌마네 집으로 와. 제 친구 집이기도 했는데 영문도 모른 채 친구랑 학교에 갔어요. 그날 저녁에서야 알았죠. 아빠가 갑자기 쓰러져 병원에 있다는 것을요. 그때부터 아빠는 참 긴 시간 지병을 앓아야 했습니다. 몸을 마음대로 움직이실 수 없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일도 하실 수 없었죠. 집에서 살림만 하던 엄마는 하루아침에 생계 전선에 뛰어들어야 했어요. 아빠가 운영하던 회사를 엄마가 대신 운영하기 시작했는데 그 일로 아빠와의 갈등이 끊이질 않았죠. 아빠는 자신이 하지 못하는 갑갑함에 엄마가 하는 모든 일에 지적했고 엄마는 그런 아빠의 심정을 아니까 참아보려 하다가도 한 번씩 섭섭함을 퍼부으셨어요. 그러다 결국 아빠의 회사는 문을 닫게 됐어요. 엄마가 사업을 하시던 분이 아니라 운영하는 데 한계가 있었거든요. 그때도 아빠는 크게 실망하셨습니다. 언젠가는 자신이 다시 복귀해 회사를 운영할 날만 기다리셨거든요. 엄마도 아빠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회사를 운영해 보려고도 하셨지만 아빠가 일선에 복귀할 가능성은 점점 더 희박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엄마 혼자 생계를 꾸려가며 아빠의 투병까지 책임졌다 보니 집안 재정은 늘 넉넉하지 않았어요. 저도 학창 시절부터 틈날 때마다 아르바이트도 하고 20살이 돼서는 본격적으로 일을 하기 시작했죠. 제가 일을 시작하면서부터는 엄마도 숨통이 좀 트이는 눈치였는데 얼마 안 가 아빠가 돌아가셨어요. 그 즈음에는 사실상 예고된 이별이었지만 정말 슬펐어요. 우리 가족이 서로를 붙든 채 버틴 시간이 있었다 보니 더 그랬던 것 같아요. 물론 제가 고생할 걸 오래 봐온 친구들은 그랬어요. 아버님께는 죄송하지만 나는 이제야 마음이 조금 놓여. 너랑 어머니가 좀 덜 고생할 것 같아서. 솔직히 나도 그래. 너랑 아줌마랑 진짜 최선을 다했잖아. 아저씨는 하늘나라에서 더 편안해지셨을 거야. 일단 몸이 좀 자유로워지지 않으셨을까? 친구들의 말에 저도 모르게 한참을 울었어요. 정말 가까이에서 우리 가족의 일을 봤던 친구들이 해준 말이기도 했고, 특히 저 하늘나라에서 아빠가 자유롭게 다니고 계실 거라는 말에 마음이 정말 뭉클했거든요. 늘 바쁘게 돌아다니길 좋아하시던 분이었거든요. 옴짝달싹도 못한 채 여생을 보내며 얼마나 갑갑하셨을까 생각하니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렇게 아빠를 보낸 뒤 엄마와 저는 살던 지역을 떠나 도시로 왔어요. 그곳은 저에게 절친한 친구들도 있고 우리 가족의 모든 추억이 묻어있는 곳이었지만 좀 새로운 시작이 필요하던 때였어요. 엄마의 결정이었고 저는 그 결정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도시로 오면서 엄마는 파출부 일을 시작했어요. 저는 마트 시식 코너와 물건 정리하는 일을 하게 됐죠. 아무래도 도시로 오다 보니 돈 나갈 일이 더 많더라고요. 우리 모녀는 더 부지런히 일하며 살림을 꾸려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우여곡절도 많았죠. 아니 아가씨, 일을 이렇게 할 거면 나가서 다른 일을 해. 네? 아니 여기가 내 구역인 거 몰라? 구역이 따로 있어요? 사장님께 들었을 때는
쭈, 말대꾸까지. 네? 그럼 제대로 해보던가. 이따 와서 확인할 거니까 똑바로 해놔. 그러더니 그 아주머니는 다른 아주머니들과 웃으며 점심을 먹으러 나가시는 겁니다. 알고 보니 마트에서 왕언니라 불리는 아주머니였는데 제가 제대로 찍혔던 거죠. 저보다 조금 일찍 들어온 언니들도 걱정하시더라고요. 어떡하니? 저 왕언니 성격 장난 아니야. 저 언니한테 찍히면 얼마 못 버티고 나가는 사람이 수두룩해. 저 못 나가요. 저 돈 벌어야 해요. 그럼 다른 일 좀 알아봐. 저 언니가 찍었는데 이 마트에서 버틴 사람은 한 명도 없어.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절대 이 마트에서 나갈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다른 마트보다 월급도 많고 쉬는 날도 있어서 일하기 좋은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진열하고 왕언니를 기다리는데 그분이 돌아오자마자 제가 진열한 걸 죄다 바닥에 집어 던지더니 그러는 겁니다. 물건 진열을 이렇게 하면 어떡해? 아가씨가 이렇게 엉망으로 해놓으면 내가 다시 다 해야 하잖아. 저는 여기 적힌 대로 다 했는데요. 적힌 대로만 하면 어떡해? 네? 처음엔 울기도 많이 울었어요. 그래도 마트를 나갈 순 없었습니다. 이제 막 도시로 온 때라 또다시 일자리를 구하는 게 막막했거든요. 그렇게 울면서 버텼어요. 그랬더니 주변에서 너 일 잘하는데 왕언니가 왜 저렇게까지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저 언니가 너한테는 유독 더 뭐라고 하는 것 같아. 내가 보기엔 우리보다 네가 더 잘하는데 말이야. 그렇게 제 편이 좀 생겨나면서는 같이 밥 먹을 사람도 생기고 좀 버틸만 해졌어요. 그렇게 1년을 버틴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가 점심을 먹을 차례였는데 왕언니가 저를 부르더라고요. 가자. 도대체 어딜 가자는 건가 싶었지만 일단 따라갔는데 갑자기 저한테 점심을 사주시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너 처음부터 마음에 들었어. 네? 근데 왜 그러셨어요? 손도 빠르고 말기도 밝고 다 좋은데 능력이 좋아서 금방 관두고 딴 일 할 줄 알았지. 우리 마트에 너처럼 젊은 애들이 들어오면 처음엔 싹싹하게 자라다가 관두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거든. 아, 그래요? 왜 계속 마트에서 일하니? 원래 시골에서 살다가 여기로 온 지 얼마 안 돼서 딴 일은 엄두가 안 나서요. 그렇기도 하고 월급도 괜찮고 쉬는 날도 있고 저에겐 좋은 직장이에요. 여기서 일하면서 돈 모으는 게 제 목표거든요. 지금도 모으고 있고요. 아주 똑 부러지네. 저 정도는 다 하고 살걸요? 그런 저를 보는 왕언니의 눈빛이 너무 따뜻하더라고요. 소개팅 한번 안 해볼래? 네, 제가요? 내 아들인데 너랑 나이도 비슷하고 회사 다녀. 네? 정말 화들짝 놀랐습니다. 처음엔 너무 당황해서 대답을 못했는데 그 후로도 왕언니가 계속 소개팅을 해보라고 하시더라고요. 저 진짜 가진 것도 없고 별거 없어요. 아드님한테 제가 가당키나 하겠어요? 우리 아들 평범해. 그냥 착하고 평범한 애야. 그래도 괜찮으면 한번 만나나 보라는 거야. 둘이 잘 맞을 것 같아서 그래. 내가 원하는 며느리 조건은 딱 하나거든. 뭔데요? 성실하고 착한 거. 너는 말도 안 되는 내 구박을 1년을 버텼잖아. 성실하게 일하면서 나한테도 매번 싹싹하게 인사하고 1년을 보면서 확신했어. 내가 사람을 제대로 봤다는 걸. 아들을 한번 만나보기로 했어요. 사실 반신반의하며 나갔는데 사람이 정말 순하더라고요. 엄마 때문에 곤란하셨다고 들었어요. 저희 어머니께서 상처가 많으셔서 사람을 좀 떠보는 편이세요. 지금은 엄청 잘해주세요. 그럴 거예요. 한번 마음 주시면 다 주시는 분이거든요. 저한테 소개팅 주선하신 것도 이번이 처음이에요. 정말요? 네. 혹시 제가 너무 싫으신 게 아니면 몇 번 더 만나보면 어떨까요? 좋아요. 그렇게 여러 번 만나보니 서서히 이 남자에게 스며들게 되더라고요. 결국 우리는 몇 년의 연애 끝에 결혼을 결심하게 됐어요. 양가에 말씀드리니 다 좋아하시더라고요. 상견례 날도 속전속결로 잡혔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비 신랑과 상견례 장소를 찾아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예비 신랑이 불쑥 아버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아버지 복이 없어. 아버님이 안 계셔서? 그때까지 저는 남편의 아버지가 돌아가신 줄 알고 있었어요. 그냥 없다는 것만 막연하게 알고 있었는데 먼저 말을 안 해서 추측만 하고 있었거든요. 차라리 돌아가셨거나 애초에 없었으면 이렇게 상처는 안 받았겠지. 살아 계시는 거야? 그것도 잘 모르겠어. 나 고1 때 갑자기 집을 나가셨어. 정말? 그때 우리 엄마가 너무 충격을 받아서. 자기가 말한 어머님의 상처가 아버님이었구나. 그 뒤로 엄마가 사람한테 마음을 잘 안 열었거든. 그렇게 한참 시간이 지나서 겨우 마음을 연 남자랑 재혼도 하셨는데 엄마를 너무 괴롭혔고 나까지 못마땅해 하다가 결국 다른 여자랑 바람이 나서 헤어지셨어. 그분이 너무했네. 엄마는 겨우 마음을 연 사람이었는데 그때도 많이 힘들어 하셨지. 그래서 난 아버지 복이 없는 사람 같아. 어떻게 보면 엄마가 재혼했던 분도 내 새아버지였으니까. 그 말을 하는 남편이 너무 슬퍼 보이더라고요. 그런 남편을 꼭 안아주니 남편이 제 눈을 보며 그랬어요. 당신한테 우리 집 사정은 얘기해야 할 것 같아서 말한 거야. 이제는 당신이 있으니까 괜찮아. 남편에게 처음으로 아버지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나니 애정이 더 생기더라고요. 이 사람에게 그런 상처가 있었구나. 시어머니도 참 힘드셨겠다 싶으면서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죠. 상견례 날, 두 어머니는 서로의 손을 꼭 잡으셨어요. 귀한 따님을 우리 아들한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딸을 좋게 봐주셨다면서요. 저야말로 감사하죠. 처음엔 못되게도 굴었어요. 제가 사람한테 상처가 좀 많아서요. 지난 일은 얘기해서 뭐해요. 지금은 누구보다 잘해주신다고 들었어요. 앞으로는 더 잘할 겁니다. 사부인도 남편 없고 저도 없는 거나 다름없으니 서로 의지하면서 잘 지내요. 그럼요. 그래야죠. 결혼식 날 두 분은 서로의 손을 꼭 잡은 채 동반 입장하셨어요. 그 모습에 하객들도 박수갈채를 보냈죠. 우리 부부의 신혼집은 시댁 근교에 있었어요. 친정도 가까웠고요. 결혼 후 아이도 낳고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언젠가부터 시어머니께서 우리를 시댁으로 부르시질 않더라고요. 제가 먼저 가겠다고 연락을 드려도 극구 말리시곤 했어요. 아니야, 너희들 바쁜데 뭐하러 와. 나 잘 지내니까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 그즈음 저는 남편과 상의를 통해 마트를 관둘 예정이었어요. 아이가 태어나면서 제 근무 시간이 바뀌는 바람에 시어머니와도 얼굴 볼 일이 거의 없었어요. 아이가 더 크면서는 마트 일을 병행할 수 없어서 결국 그만두게 되었어요. 마지막으로 마트에 나가던 날, 시어머니도 뵐 겸 조금 일찍 갔는데 어디에도 시어머니가 안 계신 겁니다. 주변 직원분들에게 물어보니 생각지도 못한 대답이 돌아왔어요. 왕언니? 관둔 지 좀 됐는데? 자기 왕언니 며느리잖아. 몰랐어? 네, 전혀 몰랐어요. 마트를 나온 뒤 바로 시댁으로 갔어요. 시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지만 받질 않으시더라고요. 아무래도 걱정이 많이 됐어요. 혹시 어디가 아프신데 말씀을 안 하고 혼자 앓고 계신 건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렇게 급히 시댁에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초인종을 눌렀는데 대답이 없어서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갔어요. 발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어머니? 왔니? 시어머니께서는 의외로 태연하게 인사를 건네셨어요. 그런데 그 모습이 너무 의외였죠. 옷을 주섬주섬 입고 나오시더라고요. 그렇게 말도 없이 시댁에 갔더니 안방에서 옷을 주섬주섬 입고 나오는 시어머니에게 놀란 것도 잠시, 열린 안방 문틈으로 어떤 남자와 눈이 마주쳤어요. 제가 깜짝 놀라자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셨어요. 철진이 엄마야, 오늘 본 거 비밀로 해야 한다. 그러나 시어머니의 말씀과 달리 눈길은 자꾸만 안방 문틈으로 보이는 그 남자를 향했어요. 그리고 그 남자의 얼굴을 제대로 본 순간 시댁의 비밀이 밝혀졌습니다. 저는 그 남자에게서 시선을 뗄 수 없었어요. 어머니, 혹시
저분? 왜? 누군지 알 것 같니? 그게... 절대 비밀이야. 하지만 언제까지요? 네 남편이 안 좋아할 거야. 당장은 그럴 수 있겠죠. 그래도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나도 자신이 없어서 그래. 그래서 그동안 오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걱정했잖아요. 미안해. 말할 수가 없어서 그랬어. 도대체 마트는 언제 관두신 거예요? 저 사람 온 다음에 바로 관뒀지 뭐. 왜요? 이유가 있었어. 도대체 그게 뭔데요? 안방 문틈으로 보인 남자는 우리 남편과 너무 닮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단박에 알 수 있었죠. 그분이 남편의 친아버지라는 것을요. 그게 시어머니가 망설이시자 안방 문틈으로 시아버지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말하마. 그런데 나오시진 않더라고요. 결국 시어머니께서 안방으로 가서 시아버지를 휠체어에 태워 나오셨어요. 하반신 마비야. 어머, 나도 몰랐어. 길거리에서 이 사람을 다시 발견하기 전까지는. 길거리라니요? 친구들이랑 근교로 놀러 갔다가 길에서 구걸하는 사람들을 봤거든. 이상하게 눈길이 가서 자꾸 보다 보니까 낯이 익은 거야. 내가 가까이 다가가니까 그 사람이 화들짝 놀라면서 얼굴을 숨기더라고. 그럼 그 사람이 아버님이셨던 거예요? 내가 진짜 기가 차서. 당신 여기서 뭐하고 있는 거냐고 물으니까 아닌 척하고 계속 얼굴을 숨기길래 당장 일어나라고 했더니 당황해서 날 보더라고. 시어머니는 그날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계셨어요. 일어나라니까. 그렇게 집 나가놓고 이게 대체 무슨 꼴이야? 당장 일어나요. 일어나라고 해도 대답도 없고 일어나지도 않으니 시어머니도 그간 쌓인 게 있잖아요. 그래서 멱살을 잡아 일으켰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람이 다리에 힘이 하나도 없는 거야. 내 힘으로만 일으키려고 하니 그게 가능하겠냐고. 결국 놓쳐버렸지. 그래서 내가 다리에 힘주라고 소리쳤더니 이 사람이 울면서 그러는 거야. 여보, 미안해. 나 다리 못 써. 처음엔 당최 무슨 소린지도 모르겠고 믿기질 않아서 이 사람 다리를 만져보는데 근육이 하나도 없더라고. 어찌나 놀랐던지. 너무 놀라서 뒤로 넘어지기까지 했잖아. 그랬지. 근데 갑자기 왈칵 눈물이 나는 거야. 한참을 울더니 묻더라고. 당신 다리 잘못된 거냐고. 혹시 그래서 집 나갔냐고. 나도 더는 부인할 수도 없어서 인정했더니 저 매운 손으로 나를 얼마나 흔들던지. 그게 억울했어? 아니, 그럴 리가. 그냥 당신이 얼마나 갑갑하고 화가 났었는지가 느껴졌다. 이거지. 시아버지는 시어머니의 한마디에도 쩔쩔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모시고 오신 거예요? 그럼 어떡하니. 나한테 말 한마디도 없이 그렇게 산 건 열받지만 일단은 데리고 가야지. 그때 몰골은 말도 못했어. 어머님도 많이 속상하셨겠어요. 아버님도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내가 선택한 삶이었으니까. 나야 그렇게 살아도 할 말 없지. 근데 그 꼴을 이 사람한테 들킬 줄은 꿈에도 몰랐어. 진짜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더라고. 아버님, 이렇게 뵙게 돼서 정말 감사해요. 내가 더 고맙지. 아직도 마지막으로 본 아들 녀석 얼굴이 눈에 훤한데 나한테는 고마울 거 없어. 나는 식구들 짐이지 뭐. 이래서 조용히 떠난 건데. 그 순간 시어머니께서 시아버지의 등을 세게 내리치셨어요. 또 그 소리. 가족들한테 상황 숨기고 도망치는 게 잘한 거야? 잘못했어. 저는 겨우 웃음을 참으며 물었어요. 근데 다리가 이렇게 될 줄 알고 나가신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안 그래도 나도 물었었어. 그때만 해도 다리가 멀쩡했거든. 그때 하던 일이 잘 안 돼서 가족들 몰래 공사장에서 일하고 있을 때였어. 근데 몸을 다친 거지. 병원에서 자칫 하반신 마비가 진행될 수도 있다고 했는데 처음엔 안 믿었어. 근데 어느 날부턴가 다리 감각이 심상치 않더라고. 그럼 그때 나가신 거예요? 이혼 서류 작성해서 놓고 나갔지.
어머니는 얼마나 충격적이셨겠어요. 가타부타 말도 없이. 그러니까 말이야. 그때 나랑 우리 아들한테 한 걸 생각하면 그냥 모른 척하고 싶다가도 우리한테 짐이 될까봐 그랬다는데 세월이 어찌나 한스럽던지 그럴수록 우리한테 말해서 같이 방법을 찾았어야지. 잘못했어. 잘못했으면 다야. 잘못했어. 시아버지는 날마다 시어머니께 빌면서 사신다고 하더라고요. 곁에 있어주지 못한 미안함과 배신감을 느끼게 했던 자신의 선택을 매일 후회하셨다고 했어요. 나라고 이 몸으로 혼자 살려니 보통 힘든 게 아니었지. 그래도 집사람이나 아들이 날 감당하는 것보단 낫지 않나 생각했지. 이제라도 잘 오셨어요. 어머니 마음에 상처도 많이 좋아지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어머니? 어떨 때는 믿다가도 그 세월을 혼자 이러고 살았을 걸 생각하면 속이 또 뒤집혀. 그래도 미운 건 아니죠? 짠해서 그렇지 뭐. 이렇게 와이프랑 아들 다 있는데 뭐하러 혼자 궁상을 떨고 있느냐 말이야. 말씀만 그렇게 하시는 거지. 그래도 두 분 너무 좋아 보이시는데요, 뭘. 저는 조금 전 옷을 주섬주섬 입고 나오시던 시어머니를 떠올리며 저도 모르게 웃음이 터지고 말았어요. 설마 너 아까 내가 옷 입으면서 나왔다고 이러는 거야? 아니에요. 전 그냥 보이셔서. 이 사람 씻겨주느라 옷이 젖어서 갈아입고 나와서 그래. 아, 그런 거였어요? 얘도 참. 우리 나이가 몇 살인데 이 사람 똥기저귀도 갈아줘야지. 세숫대야에 물 받아서 씻겨줘야지. 옷이 멀쩡할 데가 없어. 여보, 며느리한테 그런 것까지는. 사실이잖아. 그게 뭐 창피한 일도 아니고. 아버님, 맞아요. 몸이 불편하셔서 도움이 필요하신 거잖아요. 민망하고 미안해서 그러지. 그래서 내가 그 말 해서 미워? 아니, 절대 아니지. 나도 속은 좀 풀어야 할 거 아니야. 내가 이 나이에 당신 똥기저귀 갈아주고 세숫대야에 몸까지 씻기면서 가족한테 하소연도 못해? 내가 잘못했어. 시어머니께서는 쌓인 게 많으셔서 그런지 툭하면 시아버지를 잡으셨고 시아버지는 약 기운에 졸리다고 하셔서 일단 방에 모셔다 드렸어요. 시어머니와 둘만 남자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있었는데 이제야 속이 좀 후련하구나. 말씀하시지 그랬어요. 저는 또 어머니가 어디 아프신데 우리를 속이시는 건가 걱정했어요. 마트에 갔더니 마트도 이미 관두셨다고 해서요. 그러게 네가 놀랄만 했네. 혹시 네 남편한테도 말했니? 아니요. 저도 급히 온 거라 남편한테는 아직 말 안 했어요. 그래 잘했다. 네 남편이 알면 힘들어할 거야. 그렇다고 언제까지고 말 안 할 순 없잖아요. 오히려 알면 남편도 마음의 상처가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요? 내가 네 시아버지 처음 발견하고 놀랐던 걸 생각하면 네 남편도 많이 놀랄 것 같아서 건강했던 아버지만 기억하고 있을 텐데. 어머니도 많이 놀라신 거죠? 심장이 저 아래로 떨어지는 줄 알았어. 세상에 어찌나 꼬질꼬질하던지. 냄새도 그냥. 모시고 오는 것도 일이었겠네요. 그때는 그런 힘이 어디서 난 건지 거의 뭐 들쳐 없다시피 해서 데리고 왔어. 냄새도 나고 꼬질꼬질해도 뭐 어떡해. 데리고 와서 씻기는 수밖에 없잖아. 진짜 사랑의 힘이네요. 전 못할 것 같아요. 너도 떨어져 살아봐라. 내가 이 인간을 미워하고 또 그리워했던 시간 때문인지 그때는 그게 되더라. 아휴, 전 안 떨어져 살래요. 남편이 길거리에서 그러고 있었다고 생각하면 속 터질 것 같아요. 그래, 너희들은 절대 그러지 마. 내 속이 딱 그랬어. 속이 뒤집히다 못해 열불이 다 나더라. 그나저나 그 사람한테는 어떻게 말하죠? 나는 못해. 그럼 제가 해요? 할 수 있겠어? 네가 정하고 싶다고 하면 나도 말릴 순 없지. 우리 아들도 언젠가는 알아야 할 일이니까. 그럼요. 행여나 저러다 아버님 돌아가기라도 하시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긴 하네. 결국 저는 시어머니의 허락을 받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일부러 남편이 좋아하는 반찬도 만들어 놓고 남편과 오붓하게
저녁을 먹었죠. 근데 철진이는? 아, 엄마한테 보냈어? 엄마가 우리 부부끼리 좀 오붓한 시간도 보내라고 하셔서. 그럼 오늘 우리 오붓한 시간을 보내는 건가? 그럼, 우리 둘이 있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웬일이래? 맨날 나보다는 아들이 먼저면서. 하긴, 아들이 좀 중요하긴 하지. 뭐? 아무리 그게 사실이어도 그렇게 대놓고 말하면 섭섭하다. 어머님도 나보다는 아들인 당신이 먼저일걸? 장모님께는 당신이 먼저잖아. 당신은 어때? 나보다 아들이 먼저 아니야? 아들도 중요하지. 내가 다른 애로 태어난 것 같으니까. 당신 부모님도 그러셨겠다. 그렇지. 오늘따라 엄마들 얘기를 많이 하네. 왜? 어머니들 생각나? 아빠 생각도 나. 우리 아빠 말이야. 마지막엔 몸을 아예 못 가눠서 진짜 예민했거든. 근데도 나한테는 그런 티를 진짜 안 내셨어. 엄마가 아빠 대소변 받는 것도 나는 못 보게 하고 나한테는 끝까지 듬직한 아빠가 되고 싶으셨던 것 같아. 그 심정은 나도 이해가 되네. 나라도 아들한텐 그런 모습은 안 보이고 싶을 것 같아. 아내한테는 보여도 되고? 그건 아닌데. 적어도 자식한테는 안 보이고 싶지 않을까 싶어. 이건 만일인데 아주 만약에 당신이 불치병에 걸렸다고 치자? 당신은 나한테 말할 수 있어? 남편은 한동안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말하기 쉽지 않지. 왜? 당신 아내고 가족인데? 내가 짐이 될 테니까. 그럼 말 안 하고 혼자 견딘다고? 시간이 얼마 없다면 차라리 사라질 수도 있겠지. 뭐? 그러면 안 되지. 그냥 어디까지나 만일이니까. 만일이라고 해도 그렇다고 떠나면 어떡해. 그럼 난 이유도 모른 채 당신한테 배신감 느끼고 상처만 받을 거 아니야. 그래도 난 당신이 슬퍼하는 모습은 보기 힘들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그런 일 없게 건강관리 잘할게. 남편에게서 그 말까지 끌어내고 나자 이제 말해야 할 때가 왔다 싶더라고요. 있잖아, 어머님이 요즘 우리한테 집에 오라고도 안 하시고. 맞아. 안 그래도 당신이 걱정 많았지. 아까 전화했는데 전화도 안 받으시더라고. 어머니 마트도 그만두셨더라고. 어? 나 낮에 마트 일 마무리하려고 마트 다녀왔잖아. 어머님도 뵐 겸 일찍 갔는데 어머니가 안 계시는 거야. 물어봤더니 그만두셨다고 하더라고. 잠깐. 그러면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닌 것 같은데? 엄마한테 좀 가봐야겠는데? 내가 가봤어. 그래? 어머니는 잘 계셔. 아, 깜짝이야. 근데 집에 남자가 있더라고. 뭐? 남자? 응, 응. 내가 들어갔더니 어머님이 방에서 옷을 주섬주섬 입으시면서 나오는 거야. 만나는 분이 생겼나? 그건 괜찮아? 엄마도 여잔데 외로우면 만날 수도 있지. 근데 어머니도 당신도 당황했겠는데? 당황한 정도겠어? 근데 어머님이 의외로 차분하시더라고. 나는 행여나 어디 아프신데 우리한테 말씀 안 하신 건 아닌가 걱정했는데. 남자랑 있었다? 응. 그 사람 얼굴도 봤어? 남편은 괜찮다고 하면서도 은근히 신경이 쓰이는지 어머니 댁에 있었던 그 남자에 관해 묻더라고요. 봤지? 그래? 궁금해? 아니 그래도 어머니가 만나시는 분이면 나도 알긴 알아야 하지 않나? 잠깐만. 근데 설마 엄마가 그 남자분을 만나려고 마트도 관뒀다는 거야? 그럴 뿐은 아닌데? 사정이 있었더라고. 그분을 좀 돌봐드려야 했나 봐. 그게 무슨 소리야? 그분이 몸이 좀 불편하시더라고. 아니 얼마나 불편하길래 우리 엄마한테 병간호를 부탁해? 어머니가 둘러엎고 오셨대. 뭐? 남편은 어이가 없다는 듯 되물었어요. 그 순간엔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더라고요. 남편은 어머니가 그 정도로 어떤 남자를 사랑한다는 게 믿기지 않는 눈치였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심각한 얘기인데도 웃음이 났던 거죠. 어디서 그런 힘이 났는지 모르겠다고 하시더라고.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그분을 좋아한다고? 응, 길에서 발견했는데 냄새도 나고 꼬질꼬질하고. 그런데도 그분을 둘러엎고 오셨나 봐. 설마 노숙자야? 그랬다고는 하던데. 우리 엄마 뭐 잘못 드신 거 아니야?
그게 참 사랑이 뭔지. 아니, 사랑이고 뭐고. 무슨 길가에 있는 노숙자한테 첫눈에 반하기라도 하셨다는 거야, 뭐야? 거기다 몸도 안 좋아서 돌봐줘야 한다며. 어머니께서 끝까지 책임지실 것 같던데? 남편? 그분 사정이 좀 딱하더라고. 몸이 안 좋아질 걸 알고 가족들한테 말도 안 하고 집을 나오셨대. 가족들이 걱정할까봐 그랬겠지. 그럼 뭐 우리 엄마는 걱정해도 괜찮다는 거야, 뭐야? 도저히 안 되겠다. 그 사람 지금 우리 어머니 집에 있어? 나 가봐야 할 것 같아. 남편은 숟가락을 내려놓은 뒤 자리에서 일어났고 저도 남편을 따라 집을 나섰어요. 시댁에 도착한 남편은 초인 종도 누르지 않고 바로 도어락에 비밀번호를 누르더라고요. 엄마, 나왔어! 시어머니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계셨어요. 그래, 잠깐만. 남편은 뭐에 홀리기라도 한 것처럼 집안 여기저기를 둘러봤고 저는 낮에 아버님을 봤던 그 방을 가리켰습니다. 저 방이야. 뭐? 저 방이라고? 왜? 저 방이 안방 아니야? 맞긴 한데 내가 당신이랑 결혼하기 전에 쓰던 방이야. 어떻게 저 방을 외간 남자한테 줄 수 있어? 그때였어요. 설거지를 마친 시어머니께서 거실로 나오셨습니다. 왔니? 네, 어머니. 남편이 얘기 듣더니 바로 오고 싶다고 해서요. 엄마, 어떻게 이래? 어떻게 내가 쓰던 방을 외간 남자한테 줄 수 있어? 시어머니는 눈이 휘둥그레지셨습니다. 외간 남자? 시어머니께서 저를 보셨지만 저는 차마 뭐라 할 말이 없어서 그 눈을 피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시어머니께 계속 화를 내더라고요. 엄마, 남자가 아무리 좋아도 그렇지. 길바닥에 구걸하던 사람을 둘러엎고 왔다면서요. 그게 말이 돼? 아니, 그러니까 구걸하던 사람은 맞긴 한데, 둘러엎고 온 게 아니야? 아니, 그것도 맞긴 하지. 그럼 우리 와이프가 다 맞는 말만 한 거네. 그야 내가 아까 들려준 얘기니까. 당장 내보내요. 어? 아니, 자기 가족한테는 아픈 것도 얘기 못하고 나왔다며. 그런데 왜 엄마한테는 빌붙어 있는데? 그건 엄마가 수정하지 않다는 뜻이잖아. 그러니까 내보내요. 복지시설로 보내든 도와줄 방법은 제가 찾아볼 테니까. 그게 그럴 순 없을 것 같아. 왜? 엄마는 아들보다 그 남자가 더 중요해? 너보다 중요해서라기보단 이제라도 돌봐주고 싶어서. 엄마한테 그 남자를 돌볼 의무는 없잖아. 엄마도 나이 들었어. 누가 누굴 돌봐? 그렇게 걱정되면 그 사람 가족한테 돌려보내. 그때였어요. 방문이 열리면서 아버님이 휠체어를 타고 나오셨어요. 처음엔 얼굴을 못 본 건지 남편이 팔짱을 낀 채 째려보더라고요. 뭐야? 아예 못 걷는 분이야? 그러나 아버님의 얼굴이 보이자 남편은 너무 놀란 건지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아들, 외간 남자가 아니라 네 아버지야. 이제 와서 무슨 아버지? 외간 남자라 다름없지. 아들, 내가 미안하다. 대체 이게 뭐야? 그럼 길가에 있었다는 거지가 아빠야? 우연히 발견했어. 근데 왜 데리고 왔어? 우리 버리고 나가서 아주 꼴 좋네. 아들, 그런 게 아니야. 그런 게 아니면 뭔데? 몸이 이렇게 되니까 아쉬웠어? 어떻게 엄마한테 몸을 의지해? 내가 미안해. 내가 그때 엄마 눈에 띄면 안 됐는데. 엄마가 말했잖아. 엄마가 둘러엎고 왔다고. 그러니까 왜? 아빠가 몸을 다쳐서 그랬대. 그게 무슨 소리야? 몸을 다쳐서 우리한테 짐이 안 되려고 떠난 거래. 엄마는 그 말을 믿어? 우리 버리고 집 나갈 때만 해도 다리 멀쩡했어. 우리 버리고 나가서 벌 받았나 보네. 저는 남편을 진정시켰습니다. 여보, 일단 두 분 말씀 더 들어. 자꾸 못되게 굴면 나중에 후회해. 여보, 나 후회 안 해. 저 사람? 내 아버지라고 들어온 저 사람이 우리 엄마랑 나한테 얼마나 큰 상처를 준 사람인지 당신도 알잖아. 알지. 그러니까 잘 들어보라는 거야. 상처받았다고 똑같이 상처 줘야 해? 난 주고 싶어.
알았어. 그럼 다 얘기 듣고 나서 그 다음에도 그러고 싶으면 그렇게 해. 남편은 성난 마음을 겨우 가라앉혔고 저는 남편을 데리고 가 소파에 앉혔습니다. 겨우 가족이 모두 자리에 앉을 수 있게 됐죠. 내가 미안해. 사실 그때 모두를 속였어. 그때 난 너랑 엄마 몰래 막노동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잘못 다치는 바람에 신경에 손상이 왔었어. 의사가 어쩌면 하반신 마비가 진행될 수도 있다고 했는데 설마 했던 증상이 몸에 나타나기 시작한 거야. 그럼 아빠가 집을 나갈 때 이미 증상이 시작됐다고? 에, 어느 날부턴가 갑자기 다리에 힘이 풀려서 넘어지질 않나. 어떤 날은 일어났는데 다리에 감각이 안 느껴지더라고. 맞다. 그 점에 아빠가 계단에 굴러떨어진 적 있었어. 기억하는구나. 네가 학교 가다가 발견하는 바람에 살았었지. 뭐, 그런 일이 있었다고? 난 기억나는 게 없는데. 아빠가 엄마한테는 절대 말하지 말라고 해서 우리끼리 비밀로 했었어. 난 전혀 몰랐네. 지나고 보니 기억이 나네. 그럼 다리에 문제가 생겨서 그랬던 거야? 그걸 말할 수가 있어야지. 말했어야지. 그렇다고 우릴 버리고 가면 어떡해? 차라리 그렇게 상처받고 편하게 사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했어. 내가 이런 몸으로 집에 남아있으면 엄마랑 너랑 둘 다 너무 힘들 것 같았으니까. 그 상처가 우리를 지금까지도 괴롭히고 있었어. 가장 믿었던 가족에게 배신당했다는 상처가 얼마나 컸는데. 아빠 며느리도 그 상처의 피해자이기도 해.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는 사람을 못 믿어서 일하면서 가장 무서운 사람으로 불렸대. 마트에서 만난 우리 와이프한테도 처음엔 일부러 못되게 굴었고. 세상 착하고 사람 잘 챙기는 네 엄마가? 아빠가 우릴 떠난 후로 엄마는 많이 바뀌었어. 사람들한테 뭐라도 퍼주길 좋아하던 사람이 사람들한테 경계심을 얼마나 많아졌는지 몰라. 당신 정말 그랬어? 당신 나가고 나서 내가 괴로워하고 있으니까 친했던 사람들이 왜 그러냐고 묻더라고. 그래서 솔직한 사정을 말했더니 어느 순간부터 내가 오죽 별로면 남편이 도망을 다 갔겠냐고 소문이 났더라. 당신처럼 사람 좋은 사람이 도망쳤을 때는 다 이유가 있다면서. 내가 남들한테만 여기저기 오지랖 부리고 다니더니 자기 집은 못 봤다고 흉보는 사람들도 있었고. 뭐야? 아이 그때 당신이랑 친했던 사람들이면 그래, 맞아. 당신도 아는 사람이야. 아주 못된 사람들이네. 그 사람들이면 당신한테 받은 도움이 얼만데. 자기 남편 도망가는 줄은 모르고 남들만 돕고 다녔다면서 날 비웃더라고. 내가 미안해. 당신 덕분에 내 사람이 아는 사람들을 알게 된 것도 있어. 하지만 마음에 상처가 남는 건 어쩔 수 없더라. 시어머니도 시아버지도 그리고 남편도 눈물을 흘렸어요. 그런데도 어머니, 왜 아버님을 모시고 왔는지도 들려주세요. 그냥 가족이니까. 내 아들 아빠잖아. 뭐 다른 거로 떠났던 것도 아니고. 우리 안 힘들게 하려고 떠났다는데. 남편도 겨우 눈물을 멈추고 아버님에게 다가가더라고요. 아빠, 내가 오해했어. 오해는 무슨. 내가 그렇게 만들었잖아. 어떻게 이 몸으로 혼자 견뎠어? 아빠, 생각보다 괜찮게 살았어. 도와주는 사람들도 있었고, 덕분에 일도 했고. 정말? 근데 왜 노숙자로 있었던 거야? 벌어둔 돈을 쓰는 게 아까워서 너랑 엄마한테 주고 싶었거든. 뭐? 이 몸으로 돈을 안 쓰고 그렇게 살면 어떡해? 너랑 엄마한테 줄 거 다 마련하고 나니까 더 살아서 뭐하나 싶더라고. 그냥 구걸하면서 입에 풀칠이나 좀 하다가 조용히 객사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었지. 시아버지 역시 가족을 잃은 채 살면서 꽤 우울하셨던 것 같더라고요. 아버님, 요즘은 기분이 어떠세요? 조금이라도 네 어머니 안 힘들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지. 할 수 있는 운동도 열심히 하고.
어머님 다시 만나고 아버님도 마음이 많이 밝아지신 거네요. 나야 뭐 이러면 안 되는데 우리 와이프랑 더 오래 같이 사는 게 꿈이 됐지. 뭐가 이러면 안 돼. 내가 오래 살면 당신만 고생이니까. 이 사람이 또? 미안해. 저도 도울 테니까 오래오래 사세요. 우리 곁에서. 아들, 고마워. 이렇게 잘 커서 네 가정까지 꾸리고 너무 장하다. 우리 며느리가 어찌나 착하던지 보는 눈은 나 닮았네. 맞아. 그건 아빠 닮았어. 내가 여자 보는 눈이 좀 있지. 그래, 다행이다. 내가 상처를 줬는데도 둘 다 잘 살아줘서 고마워. 고마워, 아빠. 이제라도 우리 곁으로 돌아와줘서. 우리 아들 결혼식 못 본 게 아쉽네. 전에는 꿈도 못 꾸던 일이었는데 막상 보니 아쉬움만 남는구나. 아버님, 우리 결혼식 못 본 건 아쉬우셔도 우리 아이는 보실 수 있어요. 그래, 안 그래도 어머니께 들었어. 사진도 봤어. 이제 남편도 알았으니까 내일 손자 보여드릴게요. 오, 그래. 근데 내가 몸이 이래서 애가 놀라지 않을까? 할아버지 오셨다고 하면 정말 좋아할걸요? 할머니도 얼마나 좋아하는데요. 다음날 약속대로 우리 부부는 아들을 데리고 시댁에 갔어요. 아이가 오랜만에 할머니 집에 간다고 하니 좋아하더라고요. 할머니. 아이고, 내 새끼 어서 와. 할머니 보고 싶었어. 할머니가 미안해. 그동안 할아버지 돌봐드리느라 정신이 없었어. 그때였습니다. 시아버지께서 휠체어를 끌고 조심스럽게 다가오시더라고요. 아들은 처음엔 조금 낯설어 했지만 곧 휠체어를 탄 시아버지 다리 위에도 앉았어요. 바퀴가 굴러가는 게 재밌다면서 내려올 생각을 안 해서 제가 너무 난처할 정도였죠. 철진아, 할아버지 힘드셔. 이리 와. 아가, 나 하나도 안 힘들어. 어차피 감각도 없는데 손자라도 앉힐 수 있으면 영광이지. 아버님, 그래도 감각이 없으니 더 조심하셔야 해요. 그럼 방석을 좀 깔아줘야겠다. 어머니까지 왜 그러세요? 그냥 내려오게 하세요. 저렇게 다 받아주면 버릇 없어져요. 네 시아버지 얼굴 좀 봐. 아주 싱글벙글하잖아. 저렇게 좋아하는데 어떻게 떼어놓겠어. 오늘은 좀 봐줘. 그렇게 온 가족이 함께 식사하는데 시아버지께서 불쑥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가족 버리고 나온 사람이 이렇게 가족들에게 둘러싸여서 호사를 누리게 될 줄 누가 알았겠니? 자격도 없는 사람을 가족으로 다시 받아줘서 고맙다. 기적을 누리고 있는 것 같아. 우리에게도 기적이나 다름없는 일이야. 사실 고등학교 졸업할 때도 그렇고 대학 졸업할 때, 결혼식 때 늘 아빠 생각이 났어. 엄마한테는 티 안 내려고 했지만 마음이 허전하더라고. 아빠는 도대체 왜 우리를 버렸을까? 다른 여자가 있었나? 그렇게 생각할 만하지. 그건 내가 미안. 내가 술 마시고 그런 소리를 좀 했던 것 같아. 갑자기 나랑 아들 다 버리고 나간다고 하니까 그런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 아참, 우리 손자 듣는데 내가 별소리를 다 한다. 그러게, 나도 그만 울어야지. 절진아, 할아버지가 앞으로 맛있는 거 많이 사줄게. 그래, 할아버지한테 맛있는 거 맨날 사달라고 해. 그 후로 우리는 자주 시댁에서 모였습니다. 또 한 번씩은 우리 집으로 시부모님을 초대하기도 했어요. 아버님은 그렇게 우리 곁에서 행복하게 계시다가 몇 년 뒤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장례가 끝난 뒤 시어머니께서 우리 부부를 집으로 부르시더라고요. 어머니, 저희 왔어요. 그래, 어서 와. 시어머니는 의외로 담담하시더라고요. 좀 주무셨어요? 잘 잤어. 정말요? 그 사람이 부탁했거든. 자기 가더라도 이제는 슬퍼하지 말고 잘 살라고. 난 다시 데리고 왔을 때부터 다 알고 있었어. 네 시아버지 건강이 안 좋은 거. 그래도 잘 버텼어. 나한테 잘못한 거 다 갚으려고 건강하게 살려고 노력 많이 했어. 그래서 그런가 그렇게 슬프기만 하지 않아. 나 때문에 힘든데 참 오래 버텼거든. 저희는 몰랐어요. 아버지가 너희한테는 끝까지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
뒤늦게 알아도 마음 아플 거고 그냥 떠난 다음에 필요하면 알려주라고. 어머님이 힘드셨겠어요. 가끔은 좀 불안하긴 했지. 이제 다시 만났는데 이 사람을 또 보내야 하는구나 싶어서. 근데 뭐 영원히 사는 사람이 어딨어? 그 사람을 다시 만나고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들어서 좋아. 다 너희 덕분이야. 저희가 뭘 했다고요. 어머니께서 고생하셨죠. 너도 나 많이 도와줬잖아. 시아버지 병간호까지 같이 해주고. 어머니께서 하신 거에 비하면 제가 한 건 아무것도 아니죠. 너한텐 의무도 없었잖아. 그런데도 한 게 대단한 거지. 저희 아버지도 몸을 못 쓰시다가 돌아가셨잖아요. 아버님 볼 때마다 먼저 가신 아빠 생각이 많이 났어요. 그땐 지금보다 어려서 못 해드린 게 너무 많거든요. 그 대신이라고 생각했던 것도 같아요. 고마워. 그렇게 생각해줘서. 사실 네 시아버지가 남긴 유산이 좀 있어. 그것 때문에 불렀어. 노숙하시던 아버님이 재산이 있으셨다고요? 모아둔 재산도 있었고 보험도 들어놨더라고. 어머, 그럼 그 돈을 안 쓰려고 노숙을 하셨던 거네요? 그때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말이다. 쓰면서 편하게 살지. 나랑 아들한테 주고 싶었대. 정말 아버님은 너무 비밀스러우세요. 누가 아니라니. 네 남편도 잘 감시해라.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일 수도 있으니까. 시어머니의 말씀에 한참을 웃었습니다. 비록 저의 젊은 시절은 참 고단했고 누군가는 그 어린 나이에 꿈도 없냐고 왜 마트에서 일하냐고 비웃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돌아보니 그곳에서 또 다른 가족을 만난 거잖아요. 저는 요즘도 한 번씩 마트에 들러서 계속 일하는 분들이랑 인사도 나누고 그래요. 또 이 사람들이 언제 어디서 어떤 인연이 될지 모르는 게 인생이더라고요. 아버님이 돌아가시고도 시어머님께선 꽤 잘 지내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자주 들러 적적하지 않게 돌봐드리려고 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반나절이 지나도록 전화도 안 받으시고 뭔가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급히 시댁으로 갔죠. 초인종을 눌러도 대답이 없으셔서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는데 시어머니께서 안방 문들 닫고 후다닥 나오시는 겁니다. 순간 제가 뭔가 실수를 했나 싶더라고요. 어머니, 연락을 안 받으셔서 저 바로 갈게요. 혹시 뭐 하시던 거 있으면 계속하세요? 그게 이상한 생각하지 마라. 저 방에 사람 숨겨놓고 그런 거 아니다. 아, 그럼요. 저 얼른 갈게요. 걱정되는 마음에 시어머니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했다는 생각이 들어 아찔하더라고요. 그런데 다시 나가려고 신발장을 보는데 눈에 익은 신발이 있는 겁니다. 잠깐, 이거 우리 엄마 신발인데? 어머니, 우리 엄마 여기 와 있어요? 아니, 이상하다. 제가 요즘 어머니가 많이 적적하실 것 같다고 얘기한 적이 있긴 한데 설마... 저는 안방으로 가서 문을 열었습니다. 그랬더니 글쎄 엄마가 잽싸게 담요 밑으로 화투패를 숨기는 겁니다. 엄마! 저는 정말 버럭 소리칠 수밖에 없었어요. 엄마가 그즘 동네 사람들과 화투에 빠져 있었는데 너무 자주 치는 것 같아서 제가 단속하는 중이었거든요. 알고 보니 두 분도 하루가 멀다고 만나서 화투를 치셨다기에 주 2회로 횟수를 제한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두 어머니를 앞에 앉혀놓고 각서를 받았죠. 제가 부르는 대로 그대로 안 쓰시면 손자 보는 앞에서 각서 다시 쓰시게 할 거예요. 두 어머니가 고분고분 각서를 쓰시더라고요. 어느새 친해지신 건지 사부인 맞춤법이 틀렸느니 어쩌느니 하며 티격태격 하시는 게 꼭 학창시절 친구 같아 보이더라고요. 가족의 모습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변한다는 걸 느껴요. 오늘은 화투 많이 친다고 훈계를 많이 했더니 두 어머니가 시무룩하시네요. 그래서 주말에는 저도 같이 끼어서 한 판 쳐드릴까 봐요. 가족끼리 짜장면 내기 정도 하면서 마음을 좀 풀어드려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